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그러다가요. 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어제 시장을 보고 오늘 다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음, 이 거래소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적어도 한 보름이나 일주일 사이 1조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절대로 급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보니까 6,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거래소 수급만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또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흐름이 또 나왔다 그랬죠. 이게 그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인제 거의 매도했잖아요. 작년 4 분기부터 3 분기부터 매도했죠. 그러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거는 2001 년도 4 분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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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했다가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3 분기라고 해야죠. 3 분기에 지금 9,100억 정도 매도를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과 거래소를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인데요. 그런데 곧버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융 투자가 이제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융 투자가 지금 일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계속하고 있죠. 14,000을 돌파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1,600 중반 이후에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수는 딱 고점을 잡아 놓고 그 이상 못 올라오게 딱 만들어 놓고 가는 종목만 계속 땡기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곧버스의 이런 형태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손해가 안 보는 거죠, 금융 투자는. 그죠? 시간 가치는 좀 있겠지만 나중에 떨어지면 다 복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목만 가는 장이고 시장은 딱 그러니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금융 투자의 곧버스, 인버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곧버스나 인버스 저렇게 많이 샀는데 금융 투자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의 지수와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가 이번 주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1조 4천억까지 다시 증가됐는데요. 나중에 이건 분명히 아마 부메랑 올 겁니다만 근데 잘 보시면 뭐냐면 한동안 신용 잔고가 그렇게 늘지 않다가요. 최근 3 거래일 동안에 신용장고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 6 거래일 동안 신용장고 꽤 많이 늘었죠. 어 그전에는 매수를 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인제 그 2 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에 어 형성돼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앞서 얘기했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급격하게 1조 이상씩 나오지 않은 한 시장은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종목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물도 보세요. 이게 21일 기준인데요. 어제자 기준인데 보시면 음 오히려 지금 어 오히려 지금 7,900 계약으로 오히려 더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때는 한 25,000 계약까지 그러니까 롤오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5,000 계약까지 증가됐던 선물이 거의 8,000 계약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신용장고하고 곧버스, 금융투자의 곧버스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의 이걸 올려 버릴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하고 선물하고 다 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목 장세가 좀 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마 이번 시장이 꺾이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조선, 반도체가 꺾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순환매로 계속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게 정리를 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어제 또 2차 전지 섹터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주장세 아니니까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한미 반도체, HSP, 신성현재 이 세 종목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떨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선도 보면 STX, 삼성중공업, 한국조선이나 하나오션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요. 게임, 네이버, 카카오는 완전히 소외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죠. 유한양행, 한미약, 제약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니까요. 개별주 중에서도 바이오 쪽이 좀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에스테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금양, 에코프로 하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HSPP, 신성인 이런 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보면 무거운 현대중공업이 가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STX 조선, 하나오션 이런 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바이오도 보면 바이오 제약도 보면 유한양액만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지 대부분 다 보면 바이오도 보면 지금 소형주 쪽 라인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이런 거 다 지금 중소비가 관련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보면 딱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다 빼고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인제 신용장고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최근에 GDP 미국입니다. GDP 대비해서 연방 정부의 부채인데요, 미국에. 근데 2003 년도에 부채하고 GDP 보면 GDP가 부채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근데 2013 년도에 보면 GDP하고 부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2013 년도 딱 10년 만에 GDP보다 부채가 더 많죠. 근데 요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페드에서 부채가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요때까지는 괜찮은데요. 2000 년도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오고 나서 2008 년도부터 시작해서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국 정부의 지출 순위를 보면 사회보장비가 1 위고요. 국방비가 2 위인데 보세요. 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삐까삐까 2-3 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글을 하나 쓴 건데요. "최근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예전같이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들을 상승시키는 상승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지수는 딱 2,600선 중반에 딱 잡아 놓고 가는 섹터만 클라이막스 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버블을 만드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AI 혁명으로 인해서 한 5개 종목이 땡기고 있고요. 우리도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대형주도 아니에요. 전부 다 옐로칩 중형주,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땡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퍼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런 어떤 종목 장세 지금 클라이막스 가는 종목이 가는 이런 클라이막스의 종목 장세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에서 이자가 더 많잖아요. 이제 무작정 돈을 풀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90 도로 인사하는 모습 보이는 거 있죠. 물론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나타내 준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모든 상식이 다 깨지는 최근의 흐름이라면 제가 지금 모든 상식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저는 찝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내년 1 분기라 그랬잖아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면 '아 이제는 뭐 퍼가 높다니 뭐 이런 거 수급이 안 된다.' 이런 분석보다는 예상의 영역보다 인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대응을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의 메인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2 차 전지 그러니까 1 등주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신성의 인제 HSPP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BM, 금양 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선소도 SX,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만약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고런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그러니까 빨리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게 꺾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선물도 선반영해서 나타나겠지만 선물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굉장히 빠르게 1조 이상씩 뭐 일 주일이나 보름 이내에 1조 이상씩 막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게 아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그러니까 현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